자, 그다음 이제 메모를 어떻게 하느냐. 메모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메모 어떻게 하세요? 이게 지금 뭐 형제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피고인 적고 제명을 적죠. 그죠? 그다음 공소 사실을 적어요. 그 공소 사실에 대한 인부를 적죠.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리고 쟁점을 적어요. 그 중에서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은 여기에 적는 거예요. 사실관계 인정될 때.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증거관계 마이너스 부분에 적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관계 플러스가 우세하다라는 얘기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단 무죄로 가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 더 많이 적힐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적어주고, 자, 이 부분 적어주고, 이 부분 적어주는 거예요. 누가 이게? 얘가 이긴다 이렇게 가면 되고, 유죄죄로 가는 부분은 이거 적고 이거 적었어. 나한테 불리한 게 더 득세다. 이쪽으로 더 방점을 찍어서 적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자료들이 뭐가 있다? 이걸 이제 찾아서 우리가 여기 다 적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비고를 적어요.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피고인, 제명, 공소사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그 각 공소사실 중에 쟁점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쟁점도 적어준다는 거예요. 잊지 않게. 그 다음에 그 중에 특히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했을 때는 증거관계 플러스와 증거관계 마이너스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주고 해결한다. 비고 관련되는 부분은 뭐 예컨대 뭐 친족 상도례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상대 친고죄 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어주고 고소된 일자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그럼 고소장 접수 일자를 무조건 챙겨줘야 돼. 처음에는 언뜻 보면 이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법죄 뭐 이런 거 전혀 관련 없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껍질을 벗겨보니까 축소 사실 부분이 친고죄일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또는 상대적 친고죄일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소장이 나왔을 때는 고소장 접수 일자를 무조건 비고란에 적어주고 봐야 돼. 나중에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챙겨주시고 고소 취소장이 됐다, 고소 취소가 됐다 그러면 또는 처벌 불원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소 취소, 고소 취하 또는 뭐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 이런 거 있으면 항상 그 이 부분이 현출된 일자 이런 것들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 약식 명령 같은 경우에는 약식 명령 발령 일자, 판결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 일자, 그리고 확정된 일자 이런 거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약식 명령이면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원에서 어떠한 사실관계로 어떤 사실로 며칠 날 발령이 돼서 언제 확정이 됐다. 판결도 똑같아요. 만약 판결이라 그러면 어떤 법원에서 어떤 혐의로 뭐가 선고돼서 언제 선고돼서 언제 확정됐다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게 뭐와 관련된 자료죠? 기판력과 관련된 부분 내용 답안지 적을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보시면 관련되는 법원 중요하죠.
해당되는 사실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뭐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련된 부분을 적기 위해서 어떤 사실로 모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 폭행과 관련 누구누구로 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벌금형이 선고가 돼서 벌금형이 며칠자 선고됐다. 이거 왜 이렇게 적어요? 약식명령 발령일자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적 범위는 언제까지? 사실적 판결 선고일자 또는 약식명령 같은 경우는 약식명령 발령일자까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언제 확정됐다. 확정이 돼야 기판력이 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주셔야 돼. 확정이 된다는 건 전제, 기판력의 전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다 적어주셔야 기판력 부분을 정확하게 적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에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럼 피고 관련된 부분 예컨대 뭐 1. 김갑동이야. 2. 이열남이야. 이렇게 적으면 되죠. 특히 저는 뭘 적냐면 김갑동일 때는 특히 얘가 만약에 체포가 됐다 그러면 체포된 부분을 적어요. 체포된 것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관계로 적습니다. 보통 체포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체포가 됐다는 얘기는 쟁점이란 거야. 실제 실무에서도 여러분 보통 3번 정도 소환 요청을 했는데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출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경찰 입장에서 마냥 기다려주나요? 사안이 좀 그래도 좀 중대한 사안이다 그랬을 때는 체포영장 발부받고 데리러 오거든요. 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유치장에 있어요. 그럼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체포된 일자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건 국민이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조사를 받았으면 불구속으로 조사가 될 것을 괜시리 안 나오고 뻗대고 하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돼가지고 체포된 상태가 되면 영장 신청까지 한단 말이에요. 구속영장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원래는 불출석으로 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불구속된 상태로 조사받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그럼 기록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문제냐? 체포가 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잘못된 체포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아니면 적법한 체포에서 잘못된 압수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위수준과 관련된 쟁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됐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적냐면 그 밑에다가 체포 적고 체포된 일시적을 그 다음 장소는 간단하게 적고 제일 중요한 게 범죄 사실이야. 자, 체포된 일시를 적어줘요. 밑에 언제 체포됐다. 왜? 나중에 체포가 됐다가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긴급 압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해야 돼? 체포된 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압수에 착수해야 돼요. 만약 그 부분을 놓쳤다고 했을 때는 이거 위법한 압수가 되기 때문에 일시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단골이야.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체포가 됐을 때 어떠한 범죄 사실로 체포되는지 봐야 돼. 절도로, 강도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두셔야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를 체포를 하면서 체포를 했어요. 체포 현장에서 보니까 대마 액상 허브를 보니까 탁자에 있더라 이 말이야. 체포하러 가는 절도 강도로 좀 체포하러 갔는데 얘 뭐 협탁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마약이 막 돌아다녀. 그래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갖고 왔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별건 압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 지금 체포된 범죄 사실 부분을 확인하고 압수된 압수 물품하고 범죄 관련성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 두셔야 해요. 이것도 빈출입니다. 지금 3회차까지도 지금 이 기록을 보시면 아실 텐데 상당히 널널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힌트를 가르쳐 줘.
그 압수 관련된 압수 영장 관련된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건의 이 영장과 별건으로 뭐 압수됐다 이런 내용을 힌트를 그냥 던져줘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친절하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알아서 찾게끔 만드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체포가 됐다 그러면 이게 위수정이나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일시 그리고 범죄 사실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보실 부분이 제명은 아까 얘기했던 양식에서 얘기하는 그 제명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공소장에 나타나는 공소사실 다 적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명을. 이해하셨죠?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보면 되니까 양식에서 요구하는 거. 자, 공소사실 적을 때 뭐뭐 적죠? 일시, 장소, 피해자, 뭐 피해품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소사실 인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인부에서는 해당되는 사실 중에 나는 이거를 인정한다 또는 부인한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자, 일부를 인정해. 그럼 쟁점이 뭘까요? 인정해요. 유죄예요? 자, 유죄를 바로 가지 말고 공사실 인정한다는 얘기는 자백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백이면 보강 증거가 문제가 되겠지. 보강 증거가 있느냐? 자백을 해요. 근데 보강 증거가 있느냐? 있다면 유죄. 그다음 자백을 해요. 보강 증거 없으면 뭐가 돼요? 무죄. 또는 자백을 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범죄 사실이 안 되는 것과 관련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죄와 관련된 법리적인 쟁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백과 관련해서. 그다음 인정은 하지만 보니까 확정된 판결이나 확정된 약식 명령이 있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면소와 관련되는 쟁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정은 하지만 보니까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은 좀 지났어.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면소 관련되는 부분일 수 있고 자백을 했어요. 인정했는데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이거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걸 좀 놓쳤어. 그러면 이 공소 기각과 관련되는 쟁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백이 되면 보강 증거가 쟁점이거나 무죄, 면소, 공소 기각과 같은 쟁점이 나올 거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부인을 한다. 부인을 하게 되면 뭐가 쟁점이 돼요? 이게 사실관계 문제라고. 부인을 하면 사실관계 문제가 된다. 사실관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유리한 놈, 나한테 불리한 놈을 이제 찾아야 돼. 보통 나한테 유리한 사실은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유리한 주장은 피고인 스스로가 얘기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공판에서 얘기하거나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적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제3자 중에서 좀 공소장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3자 중에 나한테 유리한 어떤 진술을 해주는 진술 부분을 적어줘. 여기. 그래서 증거인멸 플러스에 들어가는 부분은 피고인, 변호인의 각각의 주장, 제3자 중 유리한 진술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증거관계 마이너스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부분을 보면 일단 증거관계 마이너스 부분에 여러분이 그 메모장에 메모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가장 먼저가 뭐냐면 자, 여러분 증거 목록에서 당해 피고인이 왜 X를 할까요? 왜 증거 부동의를 할까? 당해 피고인이 각각의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가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부동의안. 이게 살아 들어오면 나한테 심각하게 불리하게 형국이 그냥 진행될 것 같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증거 목록상 X가 된 부분들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적어두는 거야. 증거관계 마이너스 부분에. 그래서 그 중에 살아남은 것들은 그다음 살아남게 하는 거고, X가 된 것 중에 거의 뭐가 돼? 위수정에 걸려서 안 되거나 또는 전문 법칙 또는 전문 증거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 됐습니까? 물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증거 목록에 O라고 돼 있는 것들 중에 위수정임에도 불구하고 O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자, 위수정은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 목록에 O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쪽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증거 목록 X가 된 것들 중에 위수정에 해당돼서 또는 전문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날아가는 것들을 먼저 적어준다고요. 여기 일단 X 된 거 쭉 적어주고 판단. 이건 증거가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 이것들을 적어주고 그다음 그쪽에 이제 나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또 적어줘야 돼요. 쭉 적어주겠죠. 그게 누구냐? 여러분 그 실제 기록에서 피아 식별을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사람과 나한테 불리한 사람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불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게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공범죄. 그 다음 피해자야. 그 다음 목격죄. 공범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범자는 책임 전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기록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물론 처음에 다 했습니다 제가 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입장이 달라지겠죠.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공범자다. 두 번째가 피해자다. 피해자. 셋째는 목격죄. 얼토당토 안 하게 나를 공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때 칼로 그 사람을 찔렀던 거는 저 사람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두컴컴한 가로수 밑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사람이 인지가 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 또 밝혀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쨌든 지금 공범자, 피해자, 목격자라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를 공격하는 진술을 다 적어준다고요. 적어주고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느냐 이제 싸움을 시켜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을 한번 대립되게 놓고 해주고 어떤 진술 쪽으로 더 기우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술이 이긴다. 그럼 무죄 변론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진술이 이긴다. 유죄 부분으로 검토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물론 적어 주실 때 자, 답안지 기술할 때 유죄와 무죄 부분을 이제 적어 줄 때 이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 변론 요지서에 무죄 변론을 할 때는 굳이 나한테 불리한 진술 부분을 그렇게 많이 언급할 이유는 없어요. 굳이 뭐 언급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나한테 유리한 것만 우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검토 보고서는 객관적 관점에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에도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불리한 거 다 적어주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검토 보고서는 유불리한 거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전부 다 탄핵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거예요. 변론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적어가는 그 패턴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알아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